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자바 언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클래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바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로서 하나 이상의 클래스가 모여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클래스를 잘 정의하는 것이 자바 프로그래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객체 지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클래스와 객체 간의 관계, 클래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함께 보고 실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학습하고 있는 이 자바 언어는 객체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따라서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면, 자, 현실 세계에 N이라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 회사는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예요. 따라서 매월 이 100명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급여 계산을 특정 직원이 담당한다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문제는요, 직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급여를 계산하는데, 매월 급여를 계산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하나,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수도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통해 급여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죠. 자, 대표적으로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자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C 언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는 객체지향적 언어이고요. C 언어는 절차지향적 언어라고 해요. 자, 교재에도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선 C 언어라는 절차지향적 언어를 가지고 이 급여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급여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 급여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의 기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급여 계산을 위한 기능들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급여를 계산하려면 자, 연봉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야 되고요. 연봉 계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당도 계산해야 하고요. 직급에 따른 혹은 업무에 따른 수당도 계산해야 될 거고요. 매월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계산도 필요할 거예요. 또한 세금 계산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 기능들은 또다시 세분화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절차지향적, 즉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능을 세분화해서 풀어나가는 과정, 그렇게 해서 풀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 절차지향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자바를 이용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이렇게 기능 위주의 나열이 아니라 객체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등장하는 객체들을 정의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직원 객체를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세금, 뭐 비용을 관련한 뭐 비용 관련된 객체가 있을 수 있고요. 수당과 관련된 객체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자, 연봉과 관련된 객체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 객체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매월 급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가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데이터들, 직원이 갖는 데이터, 그리고 직원이 갖는 행위들을 정의하는, 죄송합니다. 행위들을 갖는 객체들을 만들고요. 이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 위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인지 객체 위주로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것인지의 차이가 가장 대표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고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즉 객체들 간의 상호 관계를 정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객체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 설명으로 한 번에 이해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객체 지향에 대한 설명은 지금과 같이 뭐 절차 지향 언어, C 언어와 자바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객체 지향 언어가 나오기까지의 이제까지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도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객체 지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자바 언어를 학습하기 시작한 지금 단계에서 객체 지향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업처럼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이 객체의 개념을 가지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계속 작성해 보고 만들어 보면서 객체 지향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조금씩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객체 지향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다음은 이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와 객체 간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은 다수의 객체들이 존재하고요. 각각의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객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래스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클래스라는 것은 객체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 혹은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이 클래스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객체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이라는 객체, 즉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 C라는 직원의 객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 직원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직원이 갖는 속성은, 즉 사람이 갖는 속성, 데이터이고요. 행위들은 사실 정의하자면 무한대에 가깝죠. 사람이 갖고 있는, 즉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행위들을 정의하는 것은, 모든 속성과 행위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적합하게 그 클래스를 정의하고, 클래스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행위는 어떤 행위들이 필요하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요. 실제로 이 클래스를 통해서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 C라는 직원, 실제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 내고요. 이 객체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설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로부터, 즉 청사진, 템플릿으로부터 객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 이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객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인스턴스화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 객체, 다른 말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객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객체를 잘 만든다라는 것은 클래스를 잘 정의하고 그 클래스를 통해서 다양한 객체들, 다양한 데이터들을 갖는 객체들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클래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클래스에 담기는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을 보고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클래스는 필드, 메소드, 그리고 생성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스를 이용해서 저희는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객체는 속성과 행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필드입니다. 해당 클래스가 갖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필드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의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메소드들입니다. 클래스를 정의할 때에는 다양한 메소드들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 메소드들은 객체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메소드가 존재하는데요. 이 생성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2강 마지막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정의하는 필드 그리고 메소드를 우선 보실 텐데요. 이 각각의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 이 필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기본적인 자바의 신텍스부터 어떻게 모델링해서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클래스를 잘 만들어야 여러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여러 형태의 클래스들을 정의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를 잘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구성할 때 사용되는 필드, 메소드, 생성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필드를 정의하는 것부터 보실 텐데요. 필드를 정의할 때, 즉, 이 데이터들을 정의할 때 자바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것이 있고 변수가 무엇이고 상수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